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을에 대해서 설명을 할 차례죠. 을, 천간, 십천간의 을 두 번째, 갑, 다음 이제 두 번째 을이죠. 을은 은의 음양으로 해서는 음양으로 해서는 을목은 이제 오행으로는 이제 목이죠. 그래서 이제 부르기 좋게 을목이라고 했을 경우는 을목은 음에 해당이 된다. 네, 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천간의 을목은 음양론으로 해서는 음에 해당이 된다. 예, 음에 해당이 된다. 두 번째로는 오행으로는 우리가 이제 오행을 목화 토금수죠. 목화 토금수 오행이라고 하는데 이 오행으로 논할 때는 이제 목에 해당이 되는데 목이죠. 목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오행으로는 목이 해당이 되고 음양론으로 음이 해당이 되니까 이것을 이제 합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음목이죠. 음목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을목은 음양론으로 해서는 음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행으로는 목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이걸 이제 합해서 얘기하자면은 음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오행수, 즉 을목에 이제 오행수가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오행수로는 이게 이제 오행으로서 목화토금수에서 목은 38목에 해당이 된다. 38목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음수 이제 홀수는 양이 되고 짝수는 음이 되기 때문에 팔목이 이제 이게 팔목에 해당이 되는데 팔목에 해당이 되는데 을목은 팔목에 해당이 되는데 팔목은 팔은 짝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에 해당이 된다. 음수에 해당이 되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음수 즉 38목 즉 갑을은 38목인데 이제 갑은 목이었죠. 을도 목이 되고 38목이 되어야 되는데 을은 38목이라 그래서 음수 즉 모구수는 38목에 을은 8수가 된다. 음수이기 때문에 8수가 된다. 그래서 오행수로는 8수로 주어진다. 그래서 음양 오행론으로 했을 때는 음목이라고 이제 할 수 있고 이제 오행수로는 8목 즉 8수다. 8이라는 숫자가 이제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선천수가 있는데 선천수로는 2에 해당이 된다. 2. 즉 오행수가 있고 선천수가 있죠. 2에 해당이 되는데 즉 천간 숫자대로 순번대로 써진 순번대로 1, 2, 3, 4, 5, 6, 7, 8, 9, 10이 주어지는데 그 두 번째 2수에 해당이 된다. 선천수로는 이제 지지에도 선천수가 주어지는데 천간의 을목으로 해서 선천수로는 2수에 해당이 된다. 2수는 기문둔갑에 크게 활용되는 수죠. 절대에 필요한 수죠. 그래서 선천수 이제 우리가 이제 선천수는 이제 또 다른 선천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나분 모행을 뽑게 대한 또는 이게 역수 즉 매화수나 이런 것들을 응용할 때 그때 쓰는 선천수가 또 따로 있는데 그 선천수는 우선 여기에서는 이제 사주 즉 명리학이니까 나분모행
오행 선천수. 나부모행 선천수라고 이렇게 목차를 한번 붙여보죠. 나부모행을 뽑을 때, 나부모행을 뽑을 때 필요한 선천수니까 그 선천수로는 이제 갑을 볼 때에는 갑기 좌우를 봤는데 을이니까 이제 천간하울에서 을과 경이 있고 그 다음에 충미가 이렇게 주어진다. 이 통틀어서 합해서 4개의 수를 다 합해서 8수, 즉 8이라는 숫자가 주어진다. 선천수로. 그래서 을과 경과 축과 미가 다 나부모행 선천수로는 8에 해당이 된다. 8수가 주어진다. 여기 선천수로는 2수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이 선천수로에서는 8에 해당이 된다. 이제 매와 역수나 또는 나부모행을 뽑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수다. 이 수를 알지 못하면 나부모행을 뽑을 수가 없다. 또는 매와 역수도 이렇게 볼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물론 매와 역수는 이제 다른 방법으로 보는 것이 있는데 이 선천수를 많이 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선천수와 나부모행, 내가 나부모행에 붙여놨죠. 나부모행 선천수, 나부모행을 뽑을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 그래서 을과 경과 충과 미가 해당이 되는데 8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선천수는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냥 선천수는 즉 순번대로 1, 2, 3, 4에서 2번 2라는 숫자와 나부모행을 뽑을 때 절대 필요한 수, 을경 충미해서 8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방위인데 역시 방위도 동쪽에 해당이 된다. 동쪽이죠. 그래서 팔계 진궁에 해당이 되는데 8개 진궁에 해당이 되는데 진궁의 간묘월 진궁에 배속되어 있음으로 해서 8개에서는 동쪽에 해당이 된다. 동쪽. 동쪽에 해당이 된다. 정동이죠. 정동으로 보는 것이죠. 약간 차이점은 있지만 이제 정동방위로 보는 것이다. 방위는. 그다음에 이제 색깔은 역시 청색이다. 청색은 이제 동방 쪽은 이제 색상으로 표현할 때는 이제 청색으로 보는 것이죠. 청색에는 이제 가불과 인묘가 주어져. 이제 이거는 이제 오행으로는 목에 해당인데 지지에 인묘가 이렇게 해서 갑과 을과 인과 묘가 해당이 된다. 갑을과 인묘가 청색으로 해당이 된다. 그래서 색상으로는 갑을 인묘와 같이 청색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천간합으로는 을이 즉 5번째의 경과, 즉 오합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을경해서 을경합이 주어진다. 합에 대한 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합이 있어요. 사주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데 사주 구조에 따라서 사주 이제 4기둥이 이렇게 있으면은 천간에 을이라고 가정 이제 일간이라고 했을 때 경이 주어졌을 때 이제 여기가 있던 경이 합이 주어졌을 때 이제 이루어지는 것, 즉 천간 합이 이루어지는 것과 이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이제 잘 살필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천간합, 즉 이제 10단금론에서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천간합에는 을경합이 주어진다.
이제 을이기 때문에 을에 해당이 때문에 합으로는 경이 와서 을경합을 이루게 된다. 합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이제 자세히 설명은 이제 십강문론에서 한번 자세히 또 설명을 해보죠. 또 어떻게 활용이 되는 것인가 이런 것까지 한번 해보죠. 이제 청간충이죠. 청간충. 청간충은 을과 신이 충인데 을과 이제 신이 충인데 이 육친론과 충론, 청간충론에서 이제 평관칠살이 되는 것인데 이 충론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데 우선 청간충으로는 을신이 주어져 있다. 을신이 주어져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역시 갑과 같이 을도 6개의 지지를 만나게 되는데 을축과 을묘와 을사와 을미와 을유와 을해를 만나게 되는데 역시 이 6개의 지지가 만나게 되죠. 을목이라는 것이 지지를 6개를 만나게 되는데 이거를 육구라고 하는 것이다. 육구라고 하는데 이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해 해서 지지를 만나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삼합이 주어지죠. 삼합이 주어지는데 즉 을이 이제 삼합이 주어지는데 사유축과 해묘미를 만나게 된다. 해묘미를 만나게 되는데 역시 이것도 해묘미를 만나게 되는 사유축과 해묘미 뿐이죠. 여기서는 그래서 두 삼합을 만나게 되는데 즉 을축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유축 삼합의 적용이 되는데 여기서 이때에 즉 영마는 해에 해당이 되고 도화살은 즉 사유축이기 때문에 사의 다음 글과 사의 전에 해당이 돼서 도화와 또는 겁살, 망신 또는 수호 이렇게 이제 전시관처럼 쭉 이렇게 했죠. 도화살은 사유축에서 이제 사오가 이제 도화가 되는 것이고 겁살은 이제 사유축에서 축인이 겁살이 되고 망신은 여기서 이제 신이 망신이 되는 것이고 수옥살은 이제 묘가 수옥살이 되는 것이고 도화는 영마는 해가 해당이 됐죠. 이런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쭉 보면 된다. 그래서 일주가 이 을묘일은 해묘미에 해당이 되죠. 해묘미 역시 해묘미도 봤을 때 역마살은 사가 역마가 되고 도화살은 자가 동마가 되고 자가 도화가 되고 겁살은 신이 겁살이 되고 즉 묘와 앞에 있으니까 망신은 인이 되고 수옥살은 묘 충지니까 유가 수옥살이 되죠. 이런 식으로 이제 보게 되는 것이다. 사유축 해묘미 이렇게 을목의 6개의 지지를 만나는데 사유축 삼합과 해묘미 삼합을 응용해서 역마, 도화, 겁살, 망신, 수옥에서 이러한 큰 작용 5가지만 우선 크게 보자면은 여기 얘처럼 이렇게 이제 쉽게 빨리 살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즉 응용을 사유축 사막 응용하고 해미 사막 응용을 해서 여기 보는 것이다. 사유축 역마는 해에 해당해 충지 해가 역마가 되고 겁살은 사유축에서 축인이 인이 겁살이 되고 망신은 신이 망신이 되고 수흑살은 묘가 수흑살이 되고 즉 도화는 오가 도화가 되고 이렇게 해서 도화살과 역마, 도화, 겁살, 망신, 수흑 이렇게 해서 5가지 우선 큰 틀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방법 삼합을 이용해서 응용을 하면은 쉽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을의 등령과 득세 득지부터 보죠. 득지 득세 해서 을의 등령은 월지 사주 구조 월지 사주가 이렇게 네 기둥이 있다라면은 월지 즉 월지죠. 월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인묘가 월지에 해당하는 부분에 인묘가 있다라면 을의 등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월지에 인이나 묘가 주어져 있을 때를 이거를 등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제 해미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인묘가 주어져 있을 때의 등력이라고 하는 것이다. 득지는 이제 근을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득지는 월지나 기타 부분들에 이제 뭐 4개가 다 있어도 되고 3개만 있어도 되고 2개만 있어도 되고 월지에 이제 특히 월지에 있으면은 그 득지가 이제 크게 왕성한 득지라고 할 수 있는데 인묘진 해미가 지지에 주어져 있을 때 이거를 득지라고 하는 것이다. 득지는 즉 근이라고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을목의 근이죠. 이제 을목의 근이라고 하는데 인중목, 묘중목, 진중목, 해중목, 미중목 해서 을목의 뿌리 근이 을목의 근이 들어있다. 이거를 통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거 통근되었다. 또 통근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이걸 득지라고 하는 것이다. 득지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득세라는 건 뭐이냐? 득세는 천간에 여기 을목이라고 일간으로 가정을 했을 때에 나머지 천간들이 갑과 을이 있을 경우 갑을이 있을 경우 즉 천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즉 사주 구조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은 을 일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머지 천간에 갑이나 을이 있을 경우를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자, 등령은 을의 등령은 을이죠. 을목에 관해서 설명하는 것이니까
을의 등령은 월지에 인이나 묘가 있을 때 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득지는 지지에 인묘진 해미가 있을 경우, 즉 월지에 같이 있으면 더욱 좋은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도 인이나 묘나 진이나 해나 미가 있을 경우 이것을 득지라고 하는 것이다. 즉 근, 을목의 뿌리, 즉 을목의 근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장간 속에 있는 지장간을 이제 지장간을 보는 것인데, 인이나 묘나 진이나 해나 미는 지장간 속에 목이 다 있죠. 이것을 통근이라고 하는 것이다. 즉 을목의 근이 있는 것을 이거 이제 통근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건 사주적 구조에 따라서 자세히 살필 수 있어야 되겠죠. 이제 우선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이것을 득지라고 하는 것이다. 득세라고 하는 것은 뭐이냐? 득세라고 하는 것은 을일간일 경우, 일간이 을목일 경우 나머지 천간에 갑이나 을이 있을 경우, 갑이나 을이 있을 경우를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그래서 을목의 등령은 인묘, 월지에 인묘가 있는 걸 등령이라 하고, 득지는 지지에 인묘진 해미가 있을 경우 이것은 을목의 근이기 때문에 통근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득지라고 하는 것이고, 득세라고 하는 것은 을일간일 경우 나머지 천간에 갑이나 을이 있을 경우, 천간에 등령 갑이나 을이 있을 경우를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을의 등령, 득지, 득세 이것을 이제 잘 파악을 하면은 사주 강약을 잘 볼 수 이제 살필 수 있는 하나의 기초적인 부분이죠. 이것을 잘 이제 이해를 하시면은 좋은 사주풀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을목이 지지 6개를 만나는데 이걸 육이라고 하고, 즉 이제 을축 해당이 될 때는 을축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사유축 삼합을 응용해서 도화, 역마, 겁살, 망신, 수옥, 이것을 이제 크게 5가지, 우선 5가지를 정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이것을 쉽게 삼합을 이용해서 쉽게 살필 수 있다. 역마는 사의 충지, 해가 역마가 되고, 을축일일 경우 이제 역마 도화는 사의 오가 도화가 되고, 겁살은 즉 축 다음에 인이기 때문에 인이 겁살이 되고, 망신은 유 다음 이제 가운데 자 유 전자가 신이기 때문에 신이 망신이 되고, 이 가운데 유 충지 묘가 되기 때문에 묘가 수옥이 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5가지 우선 크게 빨리 살필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삼합을 통해서 빨리 살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다른 부분도 많죠. 다른 부분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망신이란다. 이제 과숙살, 상문, 조객살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데 뭐 장군살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신살론을 따로 크게 이제 다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우선 쉽게 살필 수 있는 구조, 삼합을 통해서 빨리 살필 수 있다. 삼합은 지지 12지지 속에 신자진, 인호술, 사유쪽, 해명이 삼합들이 있는데, 이 을목이 해당하는 것은 사유축과 해mom이 2가지의 삼합이 해당이 된다. 즉 모든 정간은 10간은 각자 6개의 지지를 만나게 되는데, 그 6개의 지지 중에 을축, 을묘, 을사, 을미, 을유, 을에 6일을 만나게 되는데, 6지지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에 삼합은 사유축과 해묘미가 주어져 있다. 이것을 통해서 쉽게 큰 부분, 우리가 이 신살에서 쉽게 크게 이제 다루는 5가지를 쉽게 빨리 살필 수 있는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본 것이죠. 그래서 을목의 등령, 득지, 득세에 관한 설명과 5가지 신살을 빨리 살필 수 있는 법, 삼합을 통해서 빨리 살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 을목에 대해서 설명을 이번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병에 대해서 병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죠. 감사합니다.